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뭐 조금씩 좀 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두산중공업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차세대 열 교환기 시장 또 본격 진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요 PCHE 회로 시장에 공략을 박차하기로 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인 유로 설계 및 공정 기술 확보한 한편 요거 이제 프레스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그럼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나아갈 그런 준비가 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냉각 온도를 높이고 해서 열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혹한 운전 환경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터빈 뭐 이런 용 이제 제작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보시면 수소, LNG 선박, 가스터빈, 연료 전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은 연평균 2천억 원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그 복합 화력 발전소 수주나 이런 뭐 두상중공업의 덩치에 비하면 사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천억대부터 뭐 2천억원대, 6천억원대 많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공시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단일 판매에 관련된 이런 공시들 계속 나오는 것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증권 이제 발행 실적 보고서 해가지고 이제 뭐 유중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발행 가액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건 이제 유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유중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일 상장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관련된 내용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도 가액이 14,900원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격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보다 위인 라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여기 이제 행사 가격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사업, 친환경 또 발전 사업에 대한 이런 수주가 잇따라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친환경 발전 사업자로 탈바꿈한 최근에 두 표가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외 친환경 사업 발전에 잇따라서 수주 낭보를 올리고 있다. 괌 얘기 아까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들 수력 발전도 있었고요. 이런 요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좀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것들이 각각의 이런 규모는 좀 작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수주가 나오는 그런 부분, ESS도 수주가 나왔죠. 그러니까 1,000억 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친환경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친환경 앞으로 시장 친환경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뭐 친환경, 결국에 친환경이 커지는 게 뭐 이런 것들, 배터리 시장 45% 커진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해상풍력 이제 기가헤르츠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해상풍력 그 발전이나 이런 식으로 치면 굉장히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젠걸음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CS 윈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상풍력 주업 하고 있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어 규모가 커질 겁니다. 이제 전 세계 해상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철강
조선업계 해상풍력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흐름들 보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런 철강협회나 풍력협회가 보시면은 풍력협회 에너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48기가, 그다음 157. 이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몇 번씩 이게 지금 6년 사이에 3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6년이라는 사이에 3배나 시장이 커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건데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뭐 다른 종목처럼 뭐 아예 여기 아예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나중에는 이제 물량을 잡아먹는데 방해는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닥권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에 있는 그런 상단으로는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코로나 풍력 발전 강세에서 이제 2014년 1000기가와트 돌파 전망, 신규로 71.3기가, 우리나라 지금 엄청 작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메가와트로 지금 단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와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가와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본다면은 굉장히 좀 보시면은 5년간 크게 증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원래는 유럽 쪽이 좀 주도를 했죠. 육상, 해상. 육상이 많긴 한데 해상 쪽이 앞으로 좀 좋은 게 해상은 일단 한번 설치되면은 이제 대규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번 설치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은 이제 뭐 부유에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이 시장이 얼마나 많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고, 1월에 이제 바이든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황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4일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상장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좀 주가의 하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 전라인 때 요 박스권을 이탈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차곡차곡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들어갈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윙으로 보더라도 최소 3개월은 보셔야 돼요. 단기 스윙으로 보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 충분히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를 일단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금 뭐 호가창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매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창구가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랑 매수 창구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한투 똑같이 있고요. KB증권, 신한금융, NH 요거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흐름들 조금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좀 담아주고 있어요.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많이 매도치고 있는데 이건 부클로징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1월달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분봉상 그래도 중요한 라인들 그렇게까지 이탈 안 하고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일단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지지가 나오는지 13,000대 지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일단 14,500원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것이 자리 잡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물론 뭐 13,800원 오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왕 올라갈 거라면 요 라인까지 올라가서 한번 이제 올라갈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14,500원으로 좀 더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조금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미 주가가 단기간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슈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또 탄력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내일 보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